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어제 시장에서 마이너스 6%가 넘는 주가의 급락이 발생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제 시장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엔비디아가 어제만 하더라도 4%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고 마이크론, 샌디스크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마이너스 6%가 넘는 급락을 보여줬잖아요. 당연히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주가가 걱정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가 급락을 한 이유와 월요일 시장 삼성전자가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거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화이팅 신고가 이럴 때일수록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게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마이크론, 샌디스크 모든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자체가 고점인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땐 아니라고요. 반도체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추세도 꺾이지 않았을 뿐더러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요. 게다가 AI 기업들 이제서야 돈을 벌고 있다고요. 본격적인 지출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 자체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섣부르게 매도를 던질 때는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 처음에 5만 전자 돌파를 하고 7만원, 8만원 넘어갈 때 다 고점이라고 했어요. 그때 겁을 먹고서 매도를 했던 사람들 지금 삼성전자 담아갈 수는 있을까요? 절대 못 담는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상승 추세를 타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고점이지는 않을까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지기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 조정이 나온 이유가 뭔데 의아해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불만을 가지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는 일본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유가 상승 때문에 예상치를 아득히 상회하는 6%의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시장에 던져졌죠. 그렇다 보니까 선반영이 되면서 일본 30년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고요. 4%를 돌파하면서 역사상 신고점을 갱신하는 모습 나왔다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외국계 증권사들, 외인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처럼 1, 2억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조 단위의 금액을 다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병적으로 하고 1년에 증시에서 10%의 수익을 가져가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손꼽는 증권사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본 30년 채권 수익률이 몇 %라고요? 4%라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할 거 없이 그냥 들고만 있으면 1년에 4%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증시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큰손 세력들이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에서 매도 차익 실현을 던지고 국채로의 유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이 뭐예요?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이 뭐냐면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삼성전자 종목 분석 영상을 찍어 드릴 때 일본 30년 채권 수익률이 3.6%를 넘어선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시장에 던져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얘기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 30년 채권 수익률뿐만 아니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급등하는 모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만큼은 증시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최근에 가장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유는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마이크론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은 이유는 채권 급등이 나오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본의 유출이 나왔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당장 반도체가 고점이다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본 유출이 나왔을 때마다 삼성전자 주가의 조정을 만들었을 때마다 삼성전자는 기회였다고요. 실제로 작년 미정부 셧다운 어땠어요? 주가 조정 나오니까 사람들 다 삼성전자 고점이다 끝났다 얘기했어요. 하지만 주가는 올랐죠. 그리고 이번에 이란 전쟁 어땠냐고요? 이거 유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절대 못 올라간다.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가져가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종전 나오지도 않았는데 훨씬 더 강한 상승 구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본 유출이 주가의 조정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월요일 시초가 삼성전자 곧바로 매수를 하세요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강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게 아무런 기준 없이 매수를 했다가는 그 변동성에 오히려 훨씬 더 크게 휘둘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호를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란 전쟁 때도 공매도의 움직임을 보면서 기회 잡아드렸었고 미정부 셧다운 때는 유동성 지표들을 보면서 기회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서도 우리가 신호를 잡아간다면 충분히 삼성전자에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발생된 주가의 급락은 반도체가 고점이어서 삼성전자 모멘텀이 깨져서가 아니라 거시적인 이슈 때문에 발생된 급락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큰손 세력들이 삼성전자가 고점이어서 매도를 던진 거였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가 고점이라고 생각한 거였다면 선물 가격도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했어야 돼요. 왜? 선물은 결국 미래의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선물 가격 어떤가요? 오히려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비싼 콘텐고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큰손 세력들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던지긴 했지만 삼성전자 결국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수급상에서의 움직임 봤을 때 금요일 시장에서 외인들 970만 주 매도를 던졌고 프로그램에서도 800만 주가 넘는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장에서 1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아래꼬리 반등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면서 11선을 이탈하는 조정이 나온다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개인들의 투매가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에서 롱베팅을 한 세력들이 다시 한 번 더 받아주면서 아래꼬리 반등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저점 시그널이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신호가 나왔을 땐 우리가 겁을 먹고서 삼성전자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 아래꼬리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회를 잡는 주주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무섭잖아요. 이게 차트상에서 멀리서 봤을 땐 당연히 이 상승을 보면은 이때 기회 잡았어야지 왜 못 잡았을까 후회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누구 하나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요. 왜? 누가 봐도 끝난 것 같잖아요. 단기평선 다 이탈했고 주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때가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될 시기라고요. 왜? 그러면 강한 상승 구간이 결국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신호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수급상에서의 움직임 봐야 되는 거고 프로그램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시초가 대량의 매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외인 창구에서는 매도를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수급을 보고 있는데 외인들이 추가적으로 매도를 던지면서 이격을 벌리는 게 아니라 좁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점 시그널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봤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이 매도를 던지는 게 아니라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매수를 가져가면서 이격을 좁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개인들의 투매가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고 그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큰손 세력들이 받아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땐 우리가 분명히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메이저 증권사들의 움직임 봐야겠죠. 제가 돌파 매매를 할 때도 메이저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 수급상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이 외국계 증권사들, 삼성전자 메이저 증권사들의 움직임인지를 확인해야지 우리가 가짜 움직임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 결국 대차 잔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강한 조정이 나올 때 항상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은 나온다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 공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차를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떠한 움직임보다 확실한 저점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주식에 100% 없어요. 하지만 확률을 올려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를 잡아가는 거고, 이러한 신호들을 잡아간다면 최대한 삼성전자에서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해나가면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강한 변동성이 나온 만큼 월요일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월요일 시장에서 이러한 신호들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신 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시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영상 이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이 신호를 잡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잡아 드릴 거니까, 그래서 위에 연락처 남겨놨어요. 010-8037-9663.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주말 중으로 문자 남겨놓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삼성전자 기회를 잡는다면 언제 기회를 잡을 건지,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삼성전자에서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갈 건지 원 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거니까, 물론 제가 지금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를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고요. 오히려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죠. 왜냐면 주식에 정답 없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해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같은 종목에서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 단위의 타점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런 종목 분석 영상 올려주는 사람 중에서 제가 거시적인 부분은 가장 잘 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시총이 작은 종목에서는 오히려 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시총이 큰 종목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10원 단위의 타점을 잡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삼성전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왔는데 큰 손 세력들이 오히려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저점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비중을 줄여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주가의 반등이 나왔는데 오히려 큰 손 세력들이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는 모습 보여줘요. 큰 손 세력들이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고 있어요. 이때는 조급하게 매수할 게 아니라 저점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신호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이라도 신호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주주분들이 올라가는 종목에서 비중을 줄이더라도 기회를 잡아가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틀 동안 증시 조정 받으니까 어떻던가요? 당연히 걱정되시고 불안하시겠죠. 그래서 원래 주식이란 게 저평가된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드리냐면,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데 종전 나왔나요? 불확실성 사라졌나요? 유가 내려갔나요? 해결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항상 있었다고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작년 12일 전쟁 모두 똑같았어요.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수혜를 받았고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 캐펙스 확대 할 거다 얘기는 했지만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종전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K자 경기잖아요. 증시는 올라가지만 현물 경제는 굉장히 나쁘다고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사라져야지, 종전이 나와야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 상에서나 수급 상에서나 세력들의 매집이 정말로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당장 최저점이다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20% 정도 바닥권역 대비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장 어때요? 올라온 종목이 계속해서 강한 상승 보여주죠. 그리고 불확실성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다고요.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 회복주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 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